복합어는 합성어와 파생어가 있었어요. 어근과 어근으로 이루어지는 게 합성어였고 어근과 접사로 이루어지는 게 파생어였습니다. 그럼 내가 이론적인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이거를 안 읽어도 35번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풀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제시문으로 올라가서 그거에 대한 힌트를 얻어서 내려오면 돼. 그죠? 3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억부터 A부터 E를 이해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자, 기억에 해당하고 니은에 해당하고 디귿에 해당하고,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뭔지 알아야 되죠. 자, 기억은 한 단어에서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 니은은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의 첫 음절끼리 결합한 경우, 디귿은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에서 어떤 말의 앞부분과 다른 말의 뒷부분이 결합한 경우 예요. 그럼 요대로 찾으시면 되죠. 어려울 내용이 없죠. 자, 그리고 뒷부분 보면 유의 관계를 맺는다, 상하 관계를 맺는다, 맺지 않는다란 말이야. 그러면 여기서 내가 유의 관계가 뭐고 상하 관계가 뭔지를 안다면 제시문을 안 읽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배경 지식이 있으면 내가 기본적인 학습이 되어 있으면 제시문을 읽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단축되는 거지. 우리가 엄매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시간 단축이잖아. 그죠? 자, 그렇게 풀 수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읽고 푸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A를 읽고 35번을 해결하면 될 거고요. 나머지 밑에를 읽고 36번을 해결하면 될 겁니다. 보통 이렇게 제시문이 나와서 두 문제가 딸려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구획이 정확하게 딱 나눠져 있다 있지. 해결하시면 돼요. 자, A부터 갑시다. 자, 복합어. 예요. 자, 복합어는 합성과 파생을 통해서 형성된 합성어와 파생어로 나뉜다. 아까 얘기했죠? 자, 어떤 말을 둘로 나누었을 때 둘 각각을 직접 구성 요소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단어를 쪼갤 때, 형태소로 쪼갤 때 두 개로 쪼개지는 경우도 있고 세 개로 쪼개지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볶음밥 하면, 자, 일단 첫 번째 어떻게 쪼갤 수 있죠? 볶음밥으로 쪼갤 수 있죠. 그럼 볶음과 밥이니까 어근과 어근이 되는 거야. 그죠? 자, 그런데 볶음을 한 번 더 쪼갤 수 있잖아요. 어떻게? 옳지. 어근, 복에 접사음이 온 거죠. 그치? 자, 이렇게 쪼갤 수 있는 거야. 자, 그랬을 때, 그럼 얘는 합성어야, 파생어야? 접사도 끼어있고, 어근도 끼어있고. 그럴 때 구분하는 게 뭐라는 거예요? 직접 구성 요소라는 거야. 한 번 쪼갰을 때만의 단어 형성으로 합성어인지 파생어인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볶음밥은 뭐가 되는 거예요? 합성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직접 구성 성분이다. 자, 그래서 합성어는 모두 어근인 단어고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인 단어다. 근데 여러분, 접사는 위치에 따라서 두 개로 나눌 수 있잖아요. 뭐하고 뭐로 나눌 수 있습니까? 접사가 앞에 있으면 접두사. 네, 아는 건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자, 접사가 뒤에 있으면 전미사. 자, 주로 전미사는 뭐의 기능을 한다? 품사를 바꾸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라고 했던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죠. 자, 그리고 한 개의 형태소가 직접 구성요소가 될 수도 있고 두 개 이상의 형태소가 모여서 구성요소가 되기도 한다. 자, 예를 들어 주죠. 자, 꿀벌은 꿀하고 벌입니다. 둘 다 어근이기 때문에 뭐다? 합성어다. 그리고 꿀하고 벌은 각각 한 개의 형태소이다. 자, 여기까지. 자, 이렇게 여러분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개념을 한 번 더 학습하시거나 복습하시면 돼요. 자, 그럼 A가 나왔으니까 A를 가지고 35번을 가봅시다. 민정아. 자, 민정이 35번에 처음에 1번 했어요. 맞지? 자, 용꿈은요. 일단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용꿈이 될 겁니다. 그죠? 자, 모두 한 개의 자립 요소로 이루어졌군 이라고 했는데 용은 단일어 맞아요. 하나의 어근이에요. 근데 꿈은 꾸다의 미음이 합쳐진 거잖아. 그죠? 자, 꾸다라는 어근에 명사형 접사 미음이 붙은 겁니다. 명사형 파생 접사 미음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꿈은 한 개의 자립 형태소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게 틀린 거다. 자, 2번 갑니다. 자, 봄날은 봄날, 망치질은 망치질이 될 겁니다. 자, 모두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이므로 파생어이군 이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봄날에 접사 있습니까? 봄에 접사 없고 날에 접사 없습니다. 자, 망치에 접사 없고 질만 접사죠. 그지? 자, 그러니까 모두 틀렸네. 망치질만 직접 구성 요소 중 하나가 접사라서 파생어입니다. 봄날은 합성어예요. 자, 지은이
뭐를 뜻하는지 친절하게 설명해 줬다. 필자를 뜻하는. 그럼 필자가 뭔지 모르면 안 되지. 지은 이, 그 글을 지은 사람을 뜻하는 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지은 이는 직접 구성 요소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거예요? 지은 이가 될 거지. 자, 지은의 형태소 분석하면 지은 아니다. 어근 짓에 뭐가 붙은 거예요? 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시옷이 탈락하는 불규칙 활용이 일어난 겁니다. 자, 직접 구성 요소는 모두 자립 형태소를 포함하고 있군 했는데 여러분 짓은 용언의 어간이잖아요. 어간은 반드시 뭐와 함께 와야 합니까? 어미와 함께 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어간은 자립 형태소예요? 의존 형태소예요? 의존 형태소고요. 자, 그럼 은이 어미겠죠? 어미도 반드시 뭐하고 같이 와야 돼요? 어간이랑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은도 뭔 겁니까? 의존 형태소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립 형태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네요. 자, 그리고 하나 기억할 거 여러분. 이 있잖아, 이. 자, 형태소 나올 때 이가요. 사람을 뜻할 때는 자립 형태소입니다. 어근이에요. 어근. 근데 놀이처럼 명사를 만들어주는 명사형 파생 전미사일 때는 접사입니다. 똑같은 이라도 명사형 파생 전미사일 때는 접사, 사람을 나타낼 때는 어근, 늙은 이, 젊은 이, 어린 이처럼 사람을 나타낼 때는 어근이에요. 구분하시고. 자, 그래서 지은 이는 어근 플러스 어근해서 합성어가 되겠네요. 그죠? 자, 4번 가죠. 자, 놀이방을 직접 요소, 구성 요소로 구분하면 놀이방이 되겠죠. 단맛을 직접 구성 요소로 구분하면 단맛으로 되겠죠. 자, 구성 요소 중에는 의존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것이 있군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놀이는 놀다에 이가 붙어서 어근 플러스 접사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의존 형태소로만 구성된 거 아니고요. 맞지? 어근입니다. 근데 단맛은요. 달다에 뭐가 붙은 거고? 니은이 붙은 거다. 그래서 리을 탈락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달도 의존 형태소고 용언의 어간이니까 니은도 어미니까 의존 형태소잖아요. 그러니까 이 단이 지금 의존 형태소로만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맞네. 맛은 어근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꽃고무신을 형태소 분석하면 직접 구성 요소는 어떻게 쪼갭니까? 꽃, 고무신. 그래서 꽃으로 장식한 고무신인 거예요. 자, 이렇게 직접 구성 요소로 분석하면 꽃, 고무신이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꽃, 고무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 요거를 붙여준 이유가 뭐냐 하면 얘가 아니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만약에 꽃고무신이라고 하면 여러분 꽃고무로 만든 신이 되겠죠. 맞지? 꽃으로 장식한 고무신이 아니라. 그래서 요거를 일부러 붙여준 거야. 헷갈리지 말라고. 자, 그래서 직접 구성 요소 구분하는 거 하면서 어근과 접사, 단일어, 복합어, 합성어, 파생어의 개념까지 한 번 더 정리해 놓으시면 되고요. 잘 헷갈릴 법한 거 어떤 거 기억하면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가 사람으로 쓰일 때는 어근이다. 자립 형태소다. 그리고 용언의 어간과 용언의 어미는 의존 형태소다. 그래서 용언의 어간은 실질 형태소이면서 의존 형태소예요. 그거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단 가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뭐를 생각해야 돼? 36번을 생각하셔야 돼요. 자, 일반적으로라고 하면 예외가 있다는 얘기라고 했지. 합성과 파생을 통해 단어가 형성될 때는 단어의 형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 구성 요소의 형태가 유지된다 했어요. 자, 그런데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자, 먼저 그럼 지금 형태가 줄어드는 여러 가지 경우를 얘기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이 말이지. 담화표지입니다. 한 단어에서 형태가 줄어드는 경우, 대낙 같은 경우에는 낚싯대를 써서 하는 낚시질이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낚시의 일부가 준 게 뭐래요? 대낙이래요. 그러니까 한 단어에서 일부가 주는 경우, 대낚시에서 대낙이 된 거다. 다음으로는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의 첫음절끼리 결합하는 경우, 고법, 고등법원에서 고법, 첫음절 가지고 단어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짬짜면, 짬뽕 짜장면. 두 단어의 첫 음절끼리 만들어진 거다 이거. 자, 그리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말들에서 어떤 말들의 앞부분과 다른 말의 뒷부분이 결합한 경우, 그래서 교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앞부분과 실습생의 뒷부분이 결합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만 가지고 확인하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읽고 37번을 가도 36번을 가도 되지만 아까 유의관계와 반의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요 뒤에 그 유의관계와 반의관계, 상하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읽고 가야 되겠죠. 자, 단어의 형성에 사용된 말과 여러 의미관계를 맺을 수가 있답니다. 아까 대낙하고 대낙시는 서로 바꿔 써도 의미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바꿔 써도 의미 차이가 없는 경우는 무슨 관계? 유의관계. 자, 고법은 법원의 한 종류죠. 그러니까 무슨 관계? 상하관계. 자, 그러나 고법이 형성될 때 사용된 고등은 고법과 의미관계를 맺지 않는다. 상하관계도 아니고 바꿔 쓸 수 있는 유의관계도 아니다. 자, 부정어를 서술어로 하면 잘 기억하라 했습니다. 자, 의미관계를 맺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거까지 기억하셔야겠죠. 자, 그리고 36번 갑니다. 자, 36번은 민정이가 틀렸던데 5번에서 틀렸어요. 맞지? 자, 5번부터 볼까요? 자, 이가 나옵니다. 자, 외화예요. 외궁, 영화네. 그러면 두 말 중에서 하나는 앞에 거, 뒤에는 뒤에 거잖아. 그럼 이건 디귿에 해당하겠네요. 맞지? 자, 디귿에 해당하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말과도 상하관계를 맺지 않는다 했는데 영화의 하위 개념이 뭡니까? 외화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영화, 외환나라에서 만든 영화. 그러니까 의미관 상하관계를 맺지 않는다라고 하면 틀리네. 영화와 상하관계를 맺습니다. 그죠? 자, 그럼 1번 보세요. 자, A는 흰자, 흰자위인 거다, 그지? 그러니까 앞말을 딴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죠. 단어야, 지금 한 단어에서, 흰자위에서 흰자가 된 거잖아. 그럼 이건 한 단어에서 줄어든 거지. 그러니까 기억에 해당하고, 흰자위 대신에 흰자를 써도 되죠? 바꿔 쓸 수 있으면 무슨 관계? 유의관계. 근데 그 유의관계를 형성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틀렸네. 자, B는 앞말을 딴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기억에 해당하는 게 아니라 니은에 해당할 거예요. 자, 그리고 단어 형성에 사용된 두 말 중 어느 하나와 유의관계를 맺는다 라고 했는데 지금 이거는 공격, 수비, 공수인 거잖아. 그러니까 유의관계를 맺는 게 아니죠. 자, C는요. 직접 선거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직접 선거는 선거의 하위 개념이죠. 그러니까 상하관계를 맺는 거 맞네요. 자, 민간 투자는 니은이 아니라 뭐에 해당할 겁니까? 디귿에 해당하겠죠? 그리고 투자의 하위 개념이 민간 투자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의관계를 맺지 않는 것은 맞고 유의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 상하관계를 맺을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은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단계를 끊어서 이해해야 되다 보니까 집중력이 순간적으로 떨어지면 이런 문제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집중력을 잘 유지해서 문제를 푸실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자, 그리고 37번은 의문의 변동입니다. 자, 의문의 변동은 우리가 문법을 하면 제일 앞에 나오는 난이도가 가장 낮은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를 틀려요, 민정아, 종이야. 맞죠? 근데 이게 의문의 변동은 내가 그때 내신할 때도 얘기했는데 문제를 오래 붙들고 있으면 틀린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직관적으로 여기에 사용된 의문의 변동이 뭔지를 딱딱딱 알아챌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정확하게 풀 수 있어요. 그 오래 들여다보면 오히려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 어떤 유형인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을 정도로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문제를 보면 자, 기역과 니은과 디귿과 리을과 미음 이게 이래서 어려웠던 거지.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시켰어야 되기 때문에. 그지? 자, 그러면 볼게요. 자, 기역은 교체가 한 번, 탈락이 한 번 일어난 것이어야 되거든요. 자, 뭐가 뭘로 바뀌었는지만 보면 돼요, 여러분. 여기서는 구체적인 의문의 변동을 구분하는 게 아니잖아. 여기서는 교체, 탈락, 추격, 첨가만 확인하면 되죠. 자, 기역 보세요. 자, 쌍시옷이 니은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쌍시옷이 니은으로 바로 바뀔 수 있나? 없지? 그럼 일단 쌍시옷이 뭘로 바뀌어요? 디귿으로 바뀌어요.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디귿이 뭘로 바뀐 거라? 니은으로 바뀐 거죠. 뭐에 의해서?
비음하에 의해서. 비음하. 니은 첨가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럼 없던 게 생겨야 되는데. 아, 그러네. 디귿이 있던 자리에 니은으로 바뀌었잖아요. 자, 그래서 교체가 2번 일어난 겁니다. 자, 얽매는요, 여러분. 자, 지금 여기서 바뀐 것만 찾으면 리을 기억이 이응으로 바뀐 거잖아. 일단은 2개가 1개가 됐죠. 그럼 일단 탈락이 일어났어요. 자음분 단수나 일어났고요. 자, 그래서 리을이 탈락될 겁니다. 자, 그리고 기억이 리을하고 만나서 미음하고 만나서 뭐가 된 거고? 이응이 된 거야. 비음화가 된 거야. 그러니까 탈락 한 번, 교체 한 번. 네. 그래서 기억 안 되고요. 자, 2번은요. 이응이 리을이 된 거지. 자, 여러분. 이 초성에 오는 이응은 뭐가 없다? 음가가 없다. 그러면 없는 자리에 여러분 리을 첨가는 있어 없어? 없어요. 맞지? 자,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이제 뭐가 와야 되는 거라. 일단 니은이 와요. 니은 첨가가 있어요. 불이익 해가지고 지금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와의 합성어다 이가 뒷말이 이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니은 첨가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니은이 뭘로 바뀌어요? 리을의 영향을 받아서 리을로 바뀌는 유마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첨가 한 번, 교체 한 번. 자, 견인력은요. 선생님 없던 니은이 생겼는데 니은 첨가 아니에요? 네, 아니에요. 네. 자, 여기 앞에 있던 니은이 뭐 한 거고? 뒷자리로 옮겨간 거지. 연우야 뭐고? 나 일부러 니한테 시켰는데 지금. 연우야. 연음이라서. 맞지? 자, 연음이잖아요. 이때 기억할 거. 자, 연음은 뭐가 아니다? 음운의 변동이 아니다. 네. 자, 연음은 음운이 변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옮겨가는 겁니다.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연음은 음운의 변동이 아니라는 거. 자, 그럼 일단 옮겨갔고요.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 리을이 뭘로 바뀐 거고? 니은으로 바뀐 거잖아. 그럼 비음화 일어나서 교체된 거예요. 니은하고 리을이 만났을 때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는 거를 리을의 비음화 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리을이 비음을 만나면 리을이 비음으로 바뀝니다. 자, 지금 교체가 한 번만 일어났네요. 맞지? 그러니까 2번도 안 되겠네. 교체 한 번, 첨가 한 번 일어나라 했는데 이것만 맞아. 얘는 안 돼. 자, 3번은요. 자, 지금 보면 기억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쌍기억으로 바뀌었습니다. 자, 기억이 하나 더 붙었으니까 첨가입니까? 아니죠. 내가 늘 주의하라고 하는 거. 자, 문법에서 초성에 오는 이응은 음가가 아니다. 연음은 음운의 변동이 아니다. 그리고 쌍자음은 하나의 음운이다. 그지? 자, 그럼 얘는 하나의 음운이에요. 하나가 하나로 바뀌었으니까 첨가가 아니라 뭐예요? 교체예요. 자, 그리고 티귿이 뭘로 바뀌었습니까? 치읓으로 바뀌었습니다. 9개월만 일어난 거죠. 교체 2번. 자, 파무치는요.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서 여러분 이때 주의할 거 뭐냐면 자, 디귿하고 히읗이 만나면 뭐가 되죠? 티귿이 되지. 치읓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들이 순간적으로 그냥 거센 소리 일어났네만 생각한단 말이야. 맞지? 자, 티귿하고 히읗이 만나면 일단은 티귿으로 바뀝니다. 축약이 일어나요. 그리고 나서 티귿이 이하고 만나서 뭐가 된 거고? 9개월마가 일어난 거다, 얘가.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축약과 교체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교체를 안 적어놨네. 자, 그래서 3번도 안 돼요. 네. 자, 읍조려 가죠. 자, 일단 리을 피읍이었지. 근데 뭐가 됐네? 비읍이 됐잖아. 자, 그럼 일단은 2개가 하나가 됐으니까 탈락이 한번 일어났고요. 자음분 단수나. 자, 그리고 리을은 비읍이 될 수 없죠. 피읍은 비읍이 될 수 있죠. 뭐에 의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자, 그럼 교체 한번, 탈락 한번. 자, 지읒이 쌍지읒으로 바뀌었네요. 교체 한번. 그러니까 탈락 한번, 교체 2번. 자, 겁늘거 봅시다. 자, 일단 티귿이 뭘로 바뀌었어요? 이거 니은일걸? 여러분들 책에 니은 아닙니까? 니은이죠. 자, 여러분 티귿이 니은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티귿이 일단 뭐로 한번 바뀌고 음절의 끝소리 규칙에 의해서 티귿으로 한번 바뀌고 뒤에 있는 니은을 만나서 뭘로 바뀐 거예요? 니은으로 바뀐 거예요. 비음아. 그럼 교체 2번. 자, 요거는 기억이 그냥 옮겨간 연음이죠. 그럼 교체 2번. 그래서 얘도 안 되네. 자, 버들잎은요. 자, 일단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없는 자리에 리을 첨가는 없어요. 그럼 일단 뭐가 일어난 거예요? 니은 첨가가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리을을 만나서 뭐가 된 거야?
유마 일어나서 리을이 된 거예요. 그리고 피읍이 뭘로 바뀌었어요? 비읍으로 바뀌었어요. 첨가 한 번, 교체 두 번. 자, 덧입어 봅시다. 여러분 시옷이 니은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맞지? 자, 그럼 일단 시옷이 뭘로 바뀌었을 거야? 디귿으로 바뀌었을 거야. 그리고 없던 자리에 니은 생겼죠? 니은 첨가. 그리고 니은하고 디귿이 만나서 뭐가 됐을 거라? 니은이 됐을 거야. 그러니까 교체 두 번, 첨가 한 번. 그래서 교체 두 번, 첨가 한 번, 5번. 자, 요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헷갈리지? 그리고 공을 많이 들여야 돼. 품을 들여야 돼. 하나하나 해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건데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세부적인 의문의 변동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유형을 물어봤잖아요. 그럼 여기서 굳이 뭐가 적용됐는지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냥 바뀐 것만 딱 체크해가지고 빨리 뭐 교체, 첨가, 축약, 탈락만 빨리빨리 파악하셨으면 됩니다. 알겠죠? 이게 만약에 세부적으로 뭐를 적용하는지까지 보는 거였다면 더 난이도가 높았겠지. 문제 자체는 쉽지만 풀어야 되는 품이 더 들었겠죠. 자, 그리고 뒤로 가셔서 38번. 자, 38번은 여러분 능동, 피동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오네요. 자, 능동 표현에 대응되는 표현이 주동 표현입니다. 아니다. 능동, 피동 대응되는 거고 주동, 사동 대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만 구분해놨지 사실 능동하고 주동은 같아. 주체가 어떻게 하는 거? 스스로 하는 거. 그죠? 자, 피동은 당하는 거. 사동은 시키는 거. 그지? 자, 이때 우리가 피동하고 사동이 헷갈리는 이유는 자, 피동은 전미사를 붙이는 방법과 보조용언을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피동을 만드는 전미사는 이히리기. 그죠? 자, 그리고 피동을 만드는 보조용언은 개하다. 맞지? 자, 사동을 만드는 전미사는 이히리기, 우구추. 그러니까 이히리기가 겹치잖아. 그러니까 헷갈린다는 거잖아. 그죠? 자, 이히리기, 우구추가 있고요. 자, 그리고 사동을 만드는 보조용어는 뭐뭐, 개하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자, 피동하고 사동을 구분하는 문제가 잘 나온다 했어요. 자, 피동하고 사동을 구분할 때 일단 기본적으로 자, 피동은 누가 누구에게 당하다죠. 사동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시키다죠. 그래서 사동 표현은 반드시 뭐를 가진다? 목적어를 가진다. 여러분 목적어를 가지는 동사를 뭐라고 합니까? 타동사.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자, 타동사라고 해요. 그래서 목적어를 가지는 거. 그래서 목적어 유무를 일단 판단하면 되고 아니면 개하다를 붙여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를 주의해야 되냐면 언뜻 보기에 이히리기가 붙어 있어. 그래서 사동 또는 피동일 것 같아. 그런데 그냥 그 단어 자체가 주체의 행위이기 때문에 언뜻 이히리기가 붙어서 사동이나 피동일 것 같지만 얘가 주동이나 능동인 경우가 있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 연우가 지원이와 민정이의 싸움을 말리다 했어요. 말리다 하니까 리가 들어있잖아. 사동이나 피동일 것 같아. 그죠? 자, 그런데 누가 말렸어요? 연우가 말렸죠. 주체의 행위를 나타내잖아. 그러니까 이건 사동이나 피동이 아니라 뭐여야 돼요? 능동이나 주동이 되는 거지. 자, 말리다가 사동이나 피동이 되려면 어근이 뭐여야 돼? 말다가 돼야 되잖아. 근데 이 말다는 여러분 뭐뭐를 하지 않다라는 의미지 싸움을 말리다의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형이 말리다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를 주의하시면 돼요. 사동하고 피동 구분할 때. 그래서 요 두 경우. 자, 그래서 피동하고 사동 구분할 때 주동은 목적어를 가진다. 그리고 개하다로 바꿔 넣었을 때 말이 되면 사동이 된다. 그리고 이제 이히리기가 붙더라도 피동이나 사동이 아닐 수 있다.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 표현하고 요거. 자, 높임 표현도 나온 김에 읊어볼까요? 자, 여러분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서 구분하죠. 주어를 높이는 거. 주체 높임. 자, 주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 주격조사 깨서를 넣거나 혹은 특수어휘. 자, 지금 님만 쳐다보이는 것 같은데. 자,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어휘는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밥을 높이는 진지도 있을 거고요. 계시다도 있을 거고, 주무시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선어말어미 시. 그죠? 자, 이때 주의할 거. 자, 계시다, 주무시다에 언뜻 보면 시가 들어가죠.
자, 그래서 이거 선어 말음이 시다라고 착각할 수 있다 했지. 근데 개다라는 단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시다 자체가 어간이 계시 자체가 어간이에요. 그러니까 시는 선어 말음이가 아니에요. 요거 주의하라고 했었고. 근데 알고 있는데 얘가 문제 속에 들어가 있으면 헷갈린다 했지.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라고 했었고. 자, 부사어나 목적어를 높이는 거 무슨 높임이라고 합니까? 객체 높임. 자, 객체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 그렇지. 부사격 조사 깨. 자, 이때 주의할 거. 자, 깨서는 주격 조사예요. 깨는 부사격 조사예요. 이 격을 또 바꿔가지고 오답을 낼 거란 말이야. 깨는 부사격 조사. 또 특수어휘. 자, 그럼 물어봐야 되지. 자, 자,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어휘는 4개밖에 없다 했어요. 이건 빨리 대답할수록 유리할 걸. 마지막 건 꼭 기억이 안 나니까. 모시다. 민정이 패스. 모시다. 누구누구를 모시다. 목적어로 높일 거죠? 드시다는 들다의 시가 붙은 거다. 그래서 이거는 주체 높입니다. 드시다 말고 비슷한 거 하나 있잖아요. 뵙다. 누구누구를 뵙다. 목적어를 높이죠. 패스 지원이. 지금 뭐 했네 금방? 모시다 뵙다 했다. 드시다 안 된다고요? 드시다는 들다의 시가 붙은 거예요. 누가 드시다야. 누가 밥을 드시다. 드시는 게 누구고? 주체제. 그래서 그건 주체 높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 1학년 때 했다 너 거예요. 그 예은이가 필기해 온 건데 기억난다. 주무시다는 누가 주무시는 거지. 그러니까 주체를 나타내는 특수어휘지. 주다. 드리다. 누구누구에게 드리다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사어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 남았네. 나도 이렇게 하나가 나오면 생각이 안 나. 모시다, 뵙다. 나 생각났다 금방. 묻다. 여쭙다 혹은 여쭈다. 누구누구에게 여쭈다죠. 부사어를 높이는 거예요. 자, 객체 높임을 나타내는 특수어휘는 요 4개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외우라고 했죠. 모시다, 뵙다, 드리다, 여쭈다. 지웠는데. 자, 그리고 듣는 이를 높이는 건 무슨 높임입니까? 상대 높임. 상대 높임을 실현하는 방법은? 종결어미. 그죠? 종결어미를 통해서. 자, 이제 상대 높임은 다른 높임하고는 다르게 높이거나 낮추는 표현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낮추는 표현도 높임 표현 안에 들어가는 거라 했지. 자, 높임의 정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그리고 격식을 갖추느냐, 격식을 갖추지 않느냐에 따라서 또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누기도 하죠. 자, 비격식체 2개만 외우라 했어요. 뭐하고 뭐? 해우체와 해체. 그죠? 나머지는 다 격식체라고 했었습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거고요. 자, 시간 표현을 실현하는 3가지 방법이 있었죠. 시간 표현은 특수어휘 아니야. 어제, 오늘, 내일. 그건 뭐라고 해야 돼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 네, 부사 있었고요. 또 앗 같은 게 뭔데 그러니까. 그럼 과거를 나타내는 뭐예요? 선어 말어미. 선어 말어미를 통해 나타낼 수 있고요. 또 하나 남았네. 그렇지. 관형사형 어미. 먹는 사람, 먹은 사람, 먹던 사람, 먹을 사람. 되죠? 자, 관형사형 어미. 자, 요 3가지를 통해서 시간 표현 나타낼 수 있다 했고요. 자,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가 있고, 그죠? 자, 현재를 그래서 발화시와 사건시를 기준으로 한다고 했었지.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동작을 하고 있으면 동작상, 그게 끝난 상태면 완료상. 그죠? 동작상을 진행상과 완료상으로 나눌 수 있다 했죠. 진행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거. 그 행위가 끝났거나 혹은 끝난 상태의 지속이면 완료상이라고 했었습니다. 시간 표현에는 시제와 동작상이 있다는 것까지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다 배웠던 건데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문법은 반복된 복습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자, 기역, 니은, 디귿이 있고 A부터 E가 있을 거예요. 자, A, B, C, D가 있지. 자, A, B에서 형을 높임의 대상인 어머니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머니께서 동생을 업으셨다가 될 거고, 동생이 어머니께 업혔다가 되겠죠. A하고 B를 바꾸면. 자, 그럼 기역 A에서 서술어에 의시를 넣어야 하지만 맞지? 업으셨다.
그지? 자, B에서는 업혔다 해서 C를 넣지 않습니다. 맞아요? 자, 그리고 C나 D에서 동생을 할머니로 바꿔요. 그러면 C를 동생을 할머니로 바꾸면 나는 할머니께 책을 읽혔다. 있죠? 여러분, 읽히셨다 아니에요? 책을 읽힌 건 누군데요? 나잖아. 여기에다가 높임 표현을 쓰면 누가 누구를 높이는 게 돼? 내가 나를 높이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가 서술어 쓰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D를 할머니로 바꾸면 나는 할머니께 책을 읽으시게 했다. 가 돼야 되겠지. 사동 표현으로 바꾸는 겁니다. 자, 니은요. 자, C에서 동생에게를 할머니께로 바꾸고 읽혔다에 C를 넣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왜? 읽힌 사람이 누구니까? 나니까. 내가 나를 높이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 몇 번이에요? 2번이 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잖아. C는 무슨 높임이야? 주체 높임이야. 이 문장에서 주체는 나야. 자, D에서 동생이를 할머니께 서로 바꾸고 읽게, 으씨를 넣어야 합니다. 했고요. 자, 밑에는 이제 A, B, C를 바꿨죠. 자, 형이 동생을 업고 있다. 동생이 형에게 업히고 있다. 나는 동생에게 책을 읽히고 있다. 로 바꾸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생이를 A는 동작의 완료 후의 상태의 지속. 근데 B는 그럴 수가 없고 A하고 C는 동작의 진행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집어넣어 보시면 이해가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39번에 가면 중세국어가 나올 건데, 자, 그럼 중세국어는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했어요. 뭐 두 가지를 잘하면 되냐 면 중세국어가 나오면 항상 뭐하고 같이 나올 겁니다. 현대어풀이랑 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해당하는 현대어풀이를 잘 찾으시고요. 그지? 자, 그리고 중세국어는 이어 적게 할 거잖아. 그러니까 뭐가 잘 돼야 돼? 형태소분서. 그 두 가지만 잘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를 통해서 출제 의도를 잘 파악하라 했잖아요. 이거 옛날에 진여 시험 범위로 이거 한번 하지 않았나? 그죠? 나 니네 이거 한 거 같은데, 중세국어 할 때. 자, 지금 여기 보면 A부터 E 중에서 체언과 조사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부속 성분이 있는 걸 고르라고 했거든. 이게 지금 출제 포인트야. 그럼 부속 성분은, 자, 이건 문장 성분에 나오는 거죠. 자, 부속 성분은 뭐하고 뭐가 부속 성분이에요? 내 친절하게 적어놨네. 부사어, 관형어가 부속 성분이에요. 맞지? 그러면 지금 여기서 여러분, 조사가 결합해서 부사어와 관형어가 된 거를 먼저 현대어풀이에서 찾아. 너가 중세국어는 못 읽어도 현대국어는 읽을 수 있잖아요. 찾아. 그리고 그거에 대응하는 뭐를 찾아? 중세국어를 찾아. 그리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게 순서야.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자료가 없었으면 이 문제가 되게 어려웠을 건데 굉장히 친절하게 밑에 체언하고 조사를 격조사별로 심지어는 구분도 해줬잖아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들이 형태소문성을 해야 되니까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걸 줬단 말이야. 그럼 그렇게 어렵지 않은 거야. 자, 일단 현대어풀이에서 자, 조사가 결합해서 부사어나 관형어가 된 걸 먼저 찾읍시다. 바다에 부사어가 됐죠. 우리나라의 관형어가 됐죠. 중국과 자, 부사어죠, 이거. 자, 이거 여러분 우리 1학년 때 시험 범위 할 때 주구장창 중요하다고 했잖아. 중국에는 여기서 비교 부사격 조사다 했던 거 기억나죠? 그거잖아. 자, 생인의 관형격 조사 붙었어요. 그죠? 자, 여기 밑에는 지금 보니까 부사어나 관형어가 없어요. 체언이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나 관형어가 된 거는 없어요. 그죠? 자, 여기도 지금 보니까 조사가 붙어서 부사어나 관형어가 된 게 없어요. 그럼 지금 A, B, C만 이 문제랑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 요게 일단 판별이 딱 되시고 나서 문제를 풀면 답이 바로 나오는데 몇 번이고? 1번이네. 뭐 밑에 이거 볼 것도 없네. 얘를 바로 그냥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제대로 안 읽고 이 문제의 출제 의도가 뭔지를 모르고 얘를 해결하면 뭐를 찾아라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문제를 통해서 뭐를 찾아야 되는지를 파악하고 나면 쉽게 해결할 수가 있잖아. 그지? 자, 그리고 나온 김에 밑에 보세요. 자료. 자, 체언 보이시죠? 여기 지금
우리 그 1학년 내신범위에서 반복해서 했던 히읗 종성 체언 보일 겁니다. 히읗 종성 체언 보이죠? 자, 그리고 중세국어에서 축격조사는, 여러분 현대국어에서 축격조사는 뭐가 있어요? 뭐가 붙으면 주어가 되네? 이가. 자, 은는 이가 아니라 했지. 은는은 보조사라 했다. 이가가 있어요. 근데 중세국어에는 뭐가 밖에 없었다? 이밖에 없었다. 음운 환경에 따라서 세 가지의 형태로 나타났다 했죠. 그래서 진리는 강조했던 거 그거잖아. 영형태는 생략 아니라 영형태로 실현된다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리고 관형격 조사는 현대국어에는 뭐가 있어요? 의가 있어요. 근데 중세국어에는 시옷과, 그리고 여기다 하나 더 붙여야 되지. 현대국어에 의도 있었습니다. 요 두 개는 뭐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다? 모음조화에 따라서. 네. 자, 그래서 시옷이 붙는 경우는 무정물이거나, 뭐 이미 나중에 한번 할 거니까 따로 쌤 적지는 않을게요. 시옷은 무정물이거나 높임의 유정물일 때, 그리고 유정물일 때는 모음조화에 따라서 의가 붙는다고 했죠. 그지? 자, 부사격 조사는 에가 있다 했습니다. 얘네 당연히 뭐에 따라서 붙겠습니까? 모음조화에 따라서. 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자, 이거 필기해 놓은 거 간단히 설명하면, 히읗 종성 체어는 굉장히 샤이한 아이잖아. 그래서 아무 때나 모습을 안 드러낸다 했죠. 그지? 자, 히읗 종성 체어는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히읗을 그대로 형태로 드러내고 연음된다 했어요. 자, 그리고 자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오면 영형태로 실현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략되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 과나 도로 시작되는 조사가 오면 거센 소리, 히읗하고 과하고 도가 거센 소리 되어서 간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다라고 했었어요.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중세국어의 히읗 종성 체형까지 학습하게 되는 걸 겁니다. 잠시만요. 잠깐만. 난 누군가 했다. 지수인 줄 알았네. 결제 안 해. 잠깐만요. 잠시 저 결제 안 해. 제가 하고 드릴게요. 난 지수인 줄 알고. 오늘 이게 한도 추가로 나오는데. 아, 정말요? 네. 그러면 페이도 되나요? 네, 페이도 됩니다. 잠시만요. 그죠. 여행 가셔가지고. 이게 저도 안 써보긴 했는데 이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게 아마 QR코드를 찍거나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삼성페이요? 삼성페이 될 거예요, 아마. 해볼게요. 안 해봐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지? 삼성페이를 한 번도 결제를 안 해봐가지고. 네. 계좌번호 주시면 네. 현금 영수증 네네. 해서 주세요. 아니면 다음에 수빈이 올 때 다른 거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네. 아니 좀 그래. 아니 졸업 선물로 네. 나중에 활동에서 조금 거액을 껐더니 그러면 네. 그거 며칠 늦어지니까. 네, 괜찮아요. 아니, 괜찮습니다, 어머니. 다음에 수빈이 올 때 다른 거 보내주셔도 괜찮아요. 네. 편하신 대로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헛걸음 하셔가지고. 네. 들어가세요. 넌 좀 기다려라. 자, 봅시다. 계속. 자, 그리고 이제 언어와 매체로 갈 텐데, 자, 여러분, 언어와 매체를 할 때 아까 얘기했죠.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 반복되는 문제의 패턴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문제를, 제시문을 꼼꼼하게 다 읽지 않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만 빨리 찾아서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6문제가 있을 건데, 대체적으로 제시문은 2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의 제시문에, 4문제가 딸려 있거나, 3문제가 딸려 있거나, 그리고 뒤에 있는 제시문에 2문제가
문제가 딸려있거나 세 문제가 딸려있거나 일 거거든. 쉽게 생각하면 앞에 딸려있는 제시문은 우리 합법과 장문에서 합법과 장문 세트 문항 있죠. 약간 걔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뒤에 딸려있는 제시문은 합법과 장문에서 장문 같은 느낌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40번부터 43번 네 문제가 딸려있을 거야. 여러분, 제목이 매체잖아요. 그래서 이 매체에는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매체의 특징을 활용하는 문제가 나와. 그 매체의 특징과 관련되는 문제. 뭐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모티콘을 쓴다거나 하이퍼링크에 연결을 한다거나 그리고 뭐 블로그 같은 거 있으면 좋아요를 누른다거나 댓글을 단다거나 그런 식으로 아니면 실시간 소통을 한다거나 매체의 특징과 관련되는 게 있을 거잖아. 그거랑 관련되는 문제가 반드시 하나 나와요. 자, 그리고 이게 여기도 문법이 우리가 5문제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6문제거든. 문법하고 복합되는 문제가 하나 나와요. 기업부터 미음 연결해 놓고 문법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고 뭐 자료를 활용하는 문제 같은 거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합법과 장문할 때 청중의 반응을 물어보는 문제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런 것처럼 댓글을 가지고 독자의 반응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청중의 반응을 물어보는 문제 나왔을 때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납니까? 이 모든 문제는 읽고 푸셔야 되고요. 네. 자, 청중의 반응을 물어보는 문제는 제시문의 내용을 설명하는 게 아니면 제시문을 읽을 필요가 없다 했지. 그냥 보기하고 선지만 세트를 연결시켜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했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나올 거예요. 자, 문제를 보시면 지금 일단 실시간 방송이죠. 네. 자, 누리소통망에 올린 게시물이 있습니다. 우리 합법과 장문 세트 문항도 가와 나 혹은 가와 나와 다 여러 개의 제시문으로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그런 식인 거야. 자, 실시간 방송과 누리소통망에 올린 게시물이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실시간 방송의 매체의 특징 그리고 누리소통망의 매체의 특징과 관련되는 문제가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보고 지울 수 있는 것들을 잘 봐야 돼. 자, 그리고 문제를 보시면은요. 지금 나는 지금 여기 게시판 보이죠? 자, 40번은 가에 나타난 소통 방식이란 말이야. 자, 우리가 합법과 장문 풀 때도 특정한 위치를 이렇게 지정해주면 잘 봐라 했잖아. 이 위치에만 반드시 나와야 된다 했고 지금 선지가 반으로 끊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앞부분을 통해서 키워드 확인해요. 학교명, 접속자 수, 학생 이름, 표 제시, 요약한 화면. 자, 요 키워드를 확인하고 제시문을 읽으면서 이 키워드들이 나왔을 때 지워나가면 되겠죠. 이거 지금 다 매체의 특징과 관련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이런 매체의 특징은 반복해서 나올 겁니다. 합법과 장문 선지처럼. 그러니까 요 매체의 특징들을 잘 기억해 놓으셨다가 다른 제시문이 나왔을 때 이런 매체의 특징이 나오면 아, 얘네는 출제 요소구나 라고 기억하면서 체크하면서 가는 습관을 들이시면 돼요. 자, 그리고 41번은 A, B, C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A, B, C 읽고 풀면 되겠네. 네. 자, 그리고 42번은 나거든요. 이거 그러면 장문 문제 같은 거잖아. 장문 문제 풀 때 기역, 니은, 디귿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를 찾는 문제 여러 번 했었죠. 자, 기역, 니은, 디귿. 자, 나를 읽기 전에 얘를 간단하게 보고 기역, 니은, 디귿이 나왔을 때 지우면서 갈게요. 자, 그리고 43번이 이제 문법 같은 문제인 거야. 이건 읽으면서 가면 되겠죠. 그냥 연결시키면서 가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가부터 가보자. 자, 지금 여러분 아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잘 보고 가라 했잖아요. 여기 접속자 수 보이죠? 253명. 자, 진행자가 얘기해요. 땡땡과 학생들. 아까 여러분 무슨 호명하며 이런 거 본 것 같은데 맞지? 자, 현재 접속자 수가 253명인데 두 번째 방송보다 더 많이 입장했답니다. 자, A가 나오니까 우리가 지금 43번 문제를 읽으면서 갈 거예요. 자, 오늘은 학습실 사용 원칙을 정하겠다는 공약에 관해 학생회장이 출연해 직접 알리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A가 나왔으니까 일단 A. 자, 부사 직접을 사용해서 뭐를 직접 알린다고요? 학습실 사용 원칙을 정하겠다는 공약을 알릴 겁니다. 자, 그러니까 자신의 방송 출연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바로 나왔네. 여러분들이 직접에만 꽂혀가지고 뒤에 걸 제대로 안 보면 이 문제를 틀리는 거야. 자, 그러면서 B 갑니다. 우리 학교 학습실 개별 및 조별 학습이 가능하고 다양한 기자재를 쓸 수 있어서 인기가 많죠. 자, 어미 어서를 사용해서 인기가 많은 이유를 제시한 거 맞아요.
자, 실시간 대화창 볼까요? 여러분 이것도 매체의 특징이죠. 자, 밑에 보니까 동주가 A. 자, A 나왔으니까 나중에 41번 보실 겁니다. 자, 맞아. 자리 맡고 오느라 종료에 늦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 다른 학년과 같이 쓰려니 눈치도 보이고. 자, 동주 학생과 같은 경우가 많을 거예요. 자, 학생 이름을 직접 호명했어요. 아까 10번 훑어보기 할 때 학생의 이름 이런 거 봤어. 그지? 자, C. 여러분도 이런 상황에 공감하시겠죠? 했잖아요. 자, 어미 get을 사용했죠. 여러분 우리 문법 했던 거 기억해 보시면 get은 주로 미래 시제를 나타냅니다. 그렇지만 화자의 의지나 추측이나 가능성이나 완곡한 표현을 나타낼 수도 있다 했어요. 그럼 여기서 공감하시겠죠는 추측을 나타내는 거 맞죠? 네. 자, 그럼 이제 다 읽고 나서 40번을 해결해도 되는데 여기서 이제 A가 나왔잖아요. 그럼 A를 읽고 갈 거란 말이야. 그럼 이 정도 단위에서 끊어서 A에서 지울 수 있는 걸 먼저 지우고 가셔도 되겠죠. 일단 A 가죠. 자, 동주는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맞아요. 근데 학생회장의 이야기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정도를 통해서 우리가 40번에서 지울 수 있는 거 키워드 중심으로 읽으면 되겠지. 자, 시작 부분. 학교명, 땡땡고 학생들 이야기했어요. 2번, 접속자 수 나왔죠? 그리고 두 번째 방송보다 100여 명이 더 입장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학생회장이 금방 학생의 이름을 언급한 거 있었죠? 동주. 그래서 수용자의 실시간 반응을 살펴보고 있죠. 네, 요 정도 끊으시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가면 이제 표가 또 나와요. 이런 시각자료 잘 보라 했습니다. 자, 학습실 사용 시 학년 구분이 필요한가? 학년 구분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구분하면 좋은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원칙을 마련했대요. 자, 또 B가 나옵니다. 자, 이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화법에서 청중에 반응하고 비슷한 문제 유형인 거예요. 다혜가 얘기하죠. 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아. 힘내세요. 자, 세우가 다들 생각하는데 다른 게 신기해. 이유가 뭘까? 하면서 마찬가지 다혜 학생 감사합니다. 했고요. 자, 첫 번째 원칙과 두 번째 원칙을 설명해 줬어요. 자, 그럼 B를 끊어가 볼게요. B. 자, 다혜는 학생회장의 직접 발화를 듣고 직전 발화를 듣고 학생회의 결정이 타당할 것 같다. 금방 얘기했지. 마련한 거 보니까 객관적이고 합리적일 것 같다. 그러니까 맞는 건 몇 번? 2번이 될 거고요. 자, 재호. 방송에서 제시된 자료를 보고 학생회의 설문조사 결과가 잘못됐다고 한 거 아니에요. 이유를 궁금해했어요. 틀렸고요. 자, 그리고 설문조사가 표가 나왔잖아. 그럼 40번의 키워드 4번이 보이죠? 학생회장 발화와 관련한 보충 자료를 표로 제시했어요. 구체적 정보를 제시했으니까 맞는 거죠. 그럼 못 지운 거 몇 번입니까? 5번이네요. 그러면 일단 가는 다 해결이 된 거지. 그죠? 자, 그러면서 밑에 가면 C 나옵니다. 자, 좀 그래요. 현지가 얘기했어. 자, 연수가 설문조사 결과만으로 이끌어내기 어려운 원칙은 어떻게 하나요? 해서 이제 궁금한 내용을 질문했습니다. 자, 그러면 C가 나왔으니까 일단 41번의 C. 현지, 학생회장의 직전 발화를 듣고 발언 내용의 논리적 오류를 점검한 거 아니죠? 자, 5번도 실행 가능성을 점검한 게 아니라 더 궁금한 사항을 질문했어요. 그럼 나머지 틀린 거 확인하셨고.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이제 합리적 원칙 마련, 드디어 성사. 이렇게 요점 정리되어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자, 우리 진행자. 언제부터 새로운 사용 원칙에 따라 학습시 사용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 보조사부터. 그래서 사용 신청 시작 시점. 맞죠? 자, 통과되면 신청받을 겁니다. 어미 면을 통해서 조건 언급한 거 맞습니다. 나머지 선지도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40번, 41번, 43번 가에 해당하는 거를 다 마무리했고, 자, 5번이 틀렸단 말이야. 자, 지금 자신의 발언 내용을 요약한 화면을 설정하여 수용자가 요구한 정보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발언 내용을 요약한 게 아니지. 지금 학생의 투명한 절차에 따라 공약을 이행하는 멋진 학생회에서 앞에 얘기했던 설문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5번 틀렸죠. 그러고 나면 몇 번만 남을 거고 42번만 남을 거잖아요. 민정아 맞지? 자,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을 빠르게 훑어보세요. 방송에서 보인 아쉬운 점,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능, 세 가지를 찾아가면서 문제를 푸실 겁니다. 자, 여기 화면 캡처 보여주죠.
학생회가 요일별 구분을 선택하는 이유가 의아한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내부 회의의 과정과 내용이 방송에 나오지 않아. 그럼 이게 뭐고? 아쉬운 점. 기억. 자, 내부 회의뿐만 아니라 설문조사를 통해 요일을 정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했습니다. 자, 해결 방안이겠죠? 학생회장이 어떤 친구의 말을 반응한 건 좋았지만, 그래서 아까 왜 이름 불러준 애 2명 있었잖아. 동주 학생하고 다혜 학생 있었죠? 자, 다른 친구가 궁금해하는 내용에 답을 하지 않은 건 아쉬워요. 아까 그 연수가 궁금해하는 내용이나 재호가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답을 하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도 지금 아쉬운 점, 기억이겠죠. 자, 학생회 공식 카페 가기, 학생회에 전할 의견은 여기로 했습니다. 그럼 이건 지금 친구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법, 니은에 해당하겠죠. 자, 그리고 댓글창 있어요. 학습실 사용 원칙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자고 했습니다. 자, 학생회에 의견을 보내거나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능. 자, 이거 지금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능에 해당한다, 그지? 자, 그럼 봅시다. 기억. 요일별 구분을 원칙적으로 정한 이유를 밝히지 않아 미흡했다. 그래서 지금 저장한 화면에 일부를 보여준 거, 캡처해서 보여준 거 맞고요. 자, 실시간 대화창에서 응원하는 말에 호응하는 답을 들려줬지만 아까 질문엔 답이 없었던 거 나왔죠? 자, 내부 회의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서 의견을 반영할 방법. 아까 여기 학생회에 전할 의견은 여기로 했었죠. 자, 자막에 제공된 주소는 바로 연결하기 어려우니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카페로 연결하는 뭐가 나왔네 여기 하이퍼링크. 여러분 하이퍼링크 기억하셔야 된다. 자, 매체에는 이 하이퍼링크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하이퍼링크가 뭐고? 누르면 바로 글로 연결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요런 거 나오면 이렇게 하이퍼링크가 나오면 선지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보셔야 되고, 그러면 하이퍼링크는요 순서를 따지지 않고 그냥 내가 원하는 곳으로 막 갈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비선형적이라는 게 매체의 특징이기도 해요. 선형적이라는 게 뭐고? 선으로 이렇게 연결돼서 가는 거잖아. 맞지? 자, 근데 비선형적이라는 건 이렇게 선으로 연결되지 않고 무작위로 막 간다는 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정보로 바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에 선형적, 비선형적이라는 단어가 종종 매체 문제에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이 어휘가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어요. 매체는 기본적으로 비선형적인 특징, 일단 하이퍼링크를 통해서 비선형적인 특징을 가진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럼 틀린 게 5번일 거거든요. 자, 학생회가 선정한 학습실 사용자들이 사용한 원칙에 대해서 제시한 의견을 학생회에 보낼 수 있도록 댓글 기능을 활성화한다 했는데 여러분, 자, 댓글 기능은 학습실 사용 원칙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회에 보낼 수 있도록 목적이 틀렸네요. 그리고 늘 문제를 풀 때 뭐뭐 하도록, 뭐뭐를 위해 같은 목적이나 의도, 취지가 나오면 선지화되거나 오답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잘 보라고 했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체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제라거나 내용상의 이런 청자의 반응과 관련된 댓글과 관련되는 걸 물어보거나 문법 내용이 나오거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읽으면서 바로바로 해결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시각적으로 직관적으로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잘 체크하면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뒤에 가면 44번부터 45번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했거든. 그럼 여기 지금 이거는 이거 지금 딱 봐도 여러분 글로 읽을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우리 휴대폰 화면 같이 직관적으로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거잖아. 그럼 이 문제는 얘를 읽고 일로 올 필요가 없고요. 그냥 이 45번 가의 선지에 해당하는 걸 여기서 그냥 바로바로 찾아요.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바로 찾아요. 직관적으로 선지에서 제시문으로 거꾸로 가시면 되고요. 자, 45번은 기억부터 미음과 관련하여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잖아. 그러면 기억부터 미음이 지금 여기 있거든요. 그지? 자, 그리고 이 앱에 대해서 여기 지금 사연, 요청사항과 질문이 있어. 그리고 이거를 어떻게 하겠습니다 인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뭐와 비슷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뒤에 나오는 제시문은 화법과 작문의 작문하고 비슷하다 했잖아. 작문은 보면 어떤 문제가 주로 나오냐면 고쳐쓰기 문제 나오지. 자, 이런 뭐가 있어. 여기에 대해서 수정하는 회의를 해. 그래서 어떻게 수정하기로 해가지고 그게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물어보는 제시문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형식인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거는
45번 문제는 나에서 수정 요구 사항을 찾고 그리고 여기 뒤에 답변에서 그걸 어떻게 고치기로 했는지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45번 문제는 나만 읽고 풀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가에서 44번 선지를 직관적으로 지울 수 있는 것들을 봐볼게요. 자, 게시물의 조회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가 틀렸고요. 자, 2번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도 안 보여요. 없습니다. 자, 도서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 지금 여기 도서 이용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보이죠. 대출 조회를 할 수도 있고 연장을 할 수도 있고 예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가에 없어야 되거든요. 4번. 대출 상태에 관한 정보가 없어야 되는데 대출 상태에 관한 정보가 없나? 있네. 여기 대출 중, 대출 가능 있네요. 자, 그리고 5번은 검색 기능이 없어야 되는데 여기 검색 있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는 4번하고 5번은 달리가 틀렸고요. 2번은 가가 틀렸고요. 자, 그러면 맞을 수 있는 거 답 하나 남았네. 3번. 그럼 나를 안 읽어도 끝났죠. 그지? 자, 그리고 나로 가면 자, 지금 나에서도 직관적으로 지울 수 있는 거 보자. 자, 지금 나의 조회수가 화면에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조회수가 보이죠? 달리 틀렸고요. 자, 게시물을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지금 나에는 여기 수정이 보입니다. 달리 틀렸고요. 자, 지금 도서관 이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이 안 보이죠? 네, 그러니까 달리 맞고요. 3번이 답일 거고요. 자, 나의 대출 상태에 관한 정보 없고 나의 검색 기능도 없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44번 먼저 해결하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45번 문제를 풀 때는 뭐를 봐라 했지? 요청사항과 질문을 찾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비교해 보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자, 휴관 안내 설명. 있지? 그럼 위에 그림에서 휴관 안내 설명을 보는 거야. 8월 휴관 안내 보이죠? 자, 그런데 휴관 날짜를 함께 안내해 주세요. 그지? 자, 그리고 공지사항. 위에 공지사항 보이죠? 자, 더보기를 누르지 않고도 더 많은 공지사항을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도서를 살펴보다가 관심 도서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지? 자, 그리고 추천 도서는 어떻게 선정하나요? 인기 도서는 어떻게 하나요? 자, 이게 궁금증인 거지. 그럼 여기에 대한 답변을 찾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날짜 함께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공지사항 목록은 늘어나면 불편할 것 같아서 현재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관심 도서 기능은 이미 좋아요 기능을 누르면 사용할 수 있대요. 자, 그리고 추천 도서는 이렇게 선정하고 인기 도서는 이렇게 선정합니다. 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45번 가십니다. 자, 기억에 추가 정보를 게시해 줄 것을 맞죠? 휴관 안내 추가 정보 게시해 달라 했고 그렇게 해주겠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니은 공지사항의 정보량을 늘리지 않겠다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고요. 자, 디귿 추천 도서 선정 방식 알려줬죠. 네. 자, 그리고 리을 좋아요 기능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리을의 기능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게 아니지. 좋아요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해달라는 거예요? 관심 도서로 저장하는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거였고 이미 좋아요를 누르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는 4번이 되겠죠. 자, 그리고 미음을 여러 조건으로 정렬할 수 있는 방법 여기서 얘기해 줬지. 볼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감이 좀 오실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그냥 풀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푸는 게 가장 효율적일지를 자꾸 생각하면서 푸시면서 효율적인 방법을 자꾸 찾아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장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시간 단축이에요. 그죠? 자, 그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반복